안녕하세요. 저는 1가3이라는 이름으로 브런치에 글을 쓰고 있는 1가3 작가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제 북크크로 책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고 그것을 좀 공유해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67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또 초대를 제가 다 메일로 다 보냈는데 또 초대 카톡방에 오시는 분은 한 30몇 명밖에 안 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들어오시려고 지금 하시긴 하셨으나 이게 지금 약간 동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25분밖에 못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저 이제 할 때는 비디오는 끌게요. 네, 일단 끄고. 저 비디오 시작 안 했군요. 네, 죄송합니다. 비디오를 아까 껐다가 지금 다시 켰고요. 네. 지금 카톡방에서, 네, 너무 죄송하게도, 예, 그렇게 됐고, 혹시라도,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은 카톡방에다가 조금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진행을 해야 돼서 말을 못하니까, 카톡방에 인원 초과로 못하는 것은 유튜브로 공지한다고 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비디오를 다시 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브런치에서 1가3이라는 작가로 글을 쓰고 있고 번역서 하나 출간을 했고 출판사랑 부모 트랜스포메이션 육아와 관련된 책을 이제 내기로 했는데 작년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책을 못 내고 있고 올 상반기에 출간한다고 저 원고는 다 넘겼거든요. 근데 출간한다고 말씀을 주셨으나 계속 좀 지지부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되게 지겹고 답답해서 그럼 나도 한번 내 책을 내보자 해서 제 스스로 책을 낸 게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라는 책으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독립출판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독립출판이라는 정의가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본인이 출판사를 차려서 책을 내는 걸 독립출판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게 맞는 거고요. 이제 자비출판은 본인이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출판사를 통하든 아니면 다른 인쇄소를 통하든 책을 내는 게 이제 자비출판이라고 하는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출판사를 끼지 않고 책을 낸 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독립출판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독립출판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리고 저는 근데 그게 출판사를 독립해서 책을 낸 건 아니에요.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활용한 거고, 그러니까 북크크라는 출판사를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북크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10주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어요.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현재 5기 수업을 하고 있고, 1년에 딱 4번만 진행을 하는데, 작년에 4기를 진행했고, 이제 올해 초에 지금 5기를 진행했고,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고, 글쓰기 관련된 교육은 어디라도 달려가서 하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이고요. 저는 회사에서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하고, 강의하고, 사람들한테 빨리 뭔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가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상은 나만의 컨텐츠로 리스크 없이, 여기서 리스크가 없다는 것은 돈을 내가 투자하지 않고도, 네. 그리고 만약에 자비출판을 하든 독립출판을 하든 일단 뭔가 찍어내면 재고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재고가 다 돈이고 팔리지 않으면 결국 다 그게 빚더미나 아니면 뭔가 돈을 다 날리거나 텀블벅으로 펀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 펀딩 한 사람한테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없이 그래서 이제 북크크를 POD라고 하거든요. Publish on Demand. 그래서 누군가가 비디오 VOD로 보듯이 요청을 했을 때 책을 찍어서 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북크크로 책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설명을 듣고 질문도 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도 사전에 좀 받았고 그 질문을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책을 낼 계획은 없지만 지금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나중에라도 내가 어떻게 낼 수 있구나라고 알고 싶으신 분들도 대상에 넣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지만 앞으로 나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좀 타진하기 위해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초대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특강을 듣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안 들이고도 누구나 책을 낼 수 있구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아시게 되고요. 그리고 북크크에 대한 기본 사용법을 알게 되실 거고요. 제가 핸즈온도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나도 책을 낼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목차는 제가 공지한 대로 컨텐츠를 어떻게 준비하고 뭐 책을 내는 이런 순서대로 쫙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설문을 좀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럼 컨텐츠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 분량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리고 브런치 작가만 할 수 있는 건지 일반인도 할 수 있는지 예,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브런치 작가도 되고 일반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이 그 북쿠크로 책을 내든 뭘 하든 출간 기획서를 써야 되겠죠. 뭐 내가 출판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 출판이라고 하잖아요. 출판사에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투자를 하고 나는 글만 쓰는 게 모든 사람의 꿈이에요. 그건 사실은 작가든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것도 내가 글을 잘 써가지고 출판사에서 채택해주면 모든 돈과 마케팅을 출판사에서 해주고 나는 글만 쓰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누구나 더 책을 다 써보고 싶기 때문에 내고 싶기 때문에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진짜 낙타가 바늘 구멍을 뚫듯 힘든 일이죠. 그게 뭐 운도 따라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되고 근데 너무 기회도 없고 저도 이런 지금의 상태가 되기 전에도 막 여러 가지 출판사에 투고도 많이 해봤거든요. 막 한 20군데 출판사에다가 기획서 다 써서 보내보고 했지만 뭐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응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꿈은 일단 그 기획 출판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내 스스로 북쿠크를 통해서 책을 내더라도 기획서를 제대로 쓰시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책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책 제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력적인 제목을 정하시고 목차도 정하시고 그다음에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쓰실 때 이 책에 내가 쓰는 기획 의도가 뭔지 내가 왜 이 책을 쓰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자 소개도 누구나 다 쓰고 싶은데 왜 하필 내가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제대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는 지금 북쿠크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북쿠크에서 제시하는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안에 어떤 게 해당되는지도 선정을 하셔서 그 카테고리에 맞게 글을 쓰셔야 되겠죠. 그런 것을 다, 지금 볼드체로 쓴 거는 어차피 다 북쿠크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볼드체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것은 북쿠크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책을 내고 싶다면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책을 쓸 거냐. 모든 사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다 책을 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20대, 30대 여성이거나 직장인이거나 어떤 특정 취미의 대상이거나 예상 독자를 반드시 정하셔야 되고요. 내가 책을 쓰는 이유는 책이 팔리는 책을 내가 쓰려고 하는 거지 내가 좋아서 책을 쓰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 팔리기 위해서 누가 예상 독자인지를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책 대비했을 때 비슷한 책이 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책 대비했을 때 내 책의 장점이 무엇이고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으셔야지만 그때 책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써도 출판사에서 채택할까 말까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독립출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출판했을 뿐이지 아무도 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획출판이든 독립출판이든 독자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책을 기획을 하시고 글을 쓰셔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 계획도 요즘은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냈다 하더라도 저자가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SNS로도 활동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서평 이벤트를 한다든지, 다양한 활동을 또 하셔야 되는, 어떻게 내가 또 홍보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을 다 염두에 두시고,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시든, 북쿠크를 통해서 하시든,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글 쓰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소목차를 잡아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네, 오늘의 특강의 그 목적은 북쿠크를 어떻게 사용해서 책을 낼 수 있는가지, 구체적으로 글을 어떻게 쓰고 책을 어떻게 내고, 이게 아니어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맵을 통해가지고 목차를 잡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브런치 글에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작가별로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목차를 잡아갈 건지는 본인이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건가를 정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목차를 잡아가셔야 될 건데, 이거는 이제 이 내용과 조금 맞지 않아서, 그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컨텐츠를 준비해야 될 텐데, 그 컨텐츠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을 한 편 쓴다 하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2000자가 기본이에요. 공백을 포함해서 2000자 정도 쓰면 우리가 보통 일반 에세이의 한 편의 글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막 바뀌고 사람들이 다들 급하고 빨리빨리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1000자에서 2000자 정도 사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자도 종종 있고, 뭐 1500자 정도. 그러니까 요즘은 좀 짧고, 쉽게 읽히고, 그런 게 좀 트렌디하죠. 책도 작고, 양도 작고. 그래서 예전에는 40편이 기본이었다면 요즘은 한 30편 정도도 있고, 오히려 더 적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꼭 2000자 40편을 다 채워야지만 책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출간한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도 총 32편밖에 안 돼요. 32편밖에 안 되는데, 자수는 거의 대부분이 2000자 정도 되고, 2000자 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본인이 이 레인지 안에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 크기가 저는 A5로 했는데요. 이 A5로 한 이유는 브런치 작가의 경우 매거진 글이 30편 이상이면 A5 규격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A5가 표준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A5를 선택을 했는데 막상 책을 내고 나서 제가 실물로 받아보고 나서 보니까 A5도 나쁘진 않은데 그거보다 더 작은 게 46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내고 싶으시면 양이 많지 않다면 그 가장 작은 사이즈 46 사이즈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양이 좀 되시면 A5도 괜찮고, 궁금하시면 제 책을 사보시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콘텐츠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책은 보시면 그 A5에서 148에 210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0, 그래서 총 페이지는 136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력을 하면 북크크에서 이 책 등 높이가 나와요. 이 책 두께. 그래서 책 두께가 내가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46 사이즈로 할 건지 A5 사이즈로 할 건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제 1cm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0.9cm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얇은 감이 있지 않을까 조금 걱정을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종이가 안에가 조금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얇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브런치에서 이렇게 매거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0개가 넘으면 이렇게 매거진 원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은 그 원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생겨요. 그래서 A5 규격으로 자동으로 전환을 해주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예쁘지 않아요. 예쁘지도 않고 막 저희가 브런치 발행할 때는 사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진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그 책에 사진이 많으면은 이게 또 사진 퀄리티에 좀 약간 좀 그런 것도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다운받아서 어떤지 보기만 했고 이거를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면은 북크크에서 약간의 아주 조금의 혜택을 줍니다. 예, 브런치 작가한테는 뭐 아주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아주 크지는 않고 조금 더 인세를 조금 더 주는 그런 혜택이 있긴 하지만 뭐 브런치 작가라면 당연히 그 혜택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일반 사람들은 굳이 뭐 브런치 작가가 아니더라도 북크크 들어가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밖에 없어요. 북크크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기능의 차이라든지 그런 아무런 차이는 없고 인세가 조금 다르다. 근데 그게 한 1%?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금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체감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크크를 이용하기 전에 북크크를 통해서 책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얼핏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땠냐면,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북크크 사이트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새로운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왠지. 그리고 이거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 내가 할 수 없을 거야 그냥 생각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걸 이제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결과물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내가 진짜 북크크 통해서 원고 올리고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어떻게 이게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원고가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어떤 책이 나오는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책이나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업로드를 못 낸 것도 있죠. 근데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시도해보시라 하면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쉬운지를 오늘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이제 해볼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특강을 개설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일단
책 내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북크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책 내는 장점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누구나 다 책을 내고 싶고, 책을 내면 뭐 유명해지기도 하고, 내 이름이 좀 날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강의 기회도 있을 것 같고, 인쇄도 받고, 뭐 그런 것, 일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게 이제 기획 출판이 아니더라도 내가 굳이 독립 출판을 해서 책을 내는 게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가장 좋았냐면은, 저는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하는데, 이 예전 화면을 캡처를 하지 않았지만 네이버에서 지금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로 검색하면 이 제 책이 먼저 쫙 나와요. 제일 먼저. 여러분 네이버에서 뭔가를 검색했을 때 제일 위에 나오는 건 다 광고인 거 아시죠? 그렇게 비싸게 점유해야 될 그 포탈의 자리를 제가 책을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북쿠크로 낸 거고 제가 전자책 출판한 것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되게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라는 것은 이름도 비슷한 것도 많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내가 뭐 특허를 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슷한 이름의 글쓰기 수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수업을 뭐 합니다. 이런 광고 글도 되게 많고 홍보 글도 많아요. 그런데 딱 이 책이 내 이름으로 딱 나온 걸로 봐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장윤영이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의 뭐 원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독립출판으로 내가 뭔가 유니크한 이름의 책을 내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채팅에 질문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전자책으로 발행하는 프로세스가 더 간단하겠죠? 라고 질문 주셨는데 프로세스는 사실 다 비슷해요. 일단 컨텐츠를 준비하는 과정은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거의 비슷한데 전자책은 제가 EPUB라는 양식으로 이제 컨버전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컨버전만 하면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한데 전자책은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북쿠크는 제가 2월 말에 똑같이 2월 말에 올리고 뉴페이퍼는 3월 초에 이제 3월 4일이잖아요. 했는데 그 북쿠크가 예스24든 뭐 교보든 아니면 알라딘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요. 이 뉴페이퍼 그 전자출판은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자책이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만 좀 차이가 있지 프로세스는 그닥 그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완성된 후에 작가님께서 얻으셨던 물질적, 감성적 보상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일단 감성적인 보상은 제가 말씀드렸죠. 포탈에 일단 딱 메인에 내 이름이 뜨고 내 책이 뜨는 것에 대해서 감성적인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물질적인 보상은 그닥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쓰면 책이 엄청 많이 팔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다 책을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안 팔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POD를 더 권장해드려요. 내가 만약에 엄청 많이 팔릴 거라 생각하고 500부를 찍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팔려요. 그럼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 500부 인쇄하는 데만 해도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 POD는 제가 진짜 돈 한 푼 안 들이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본 건 아니죠. 예, 보상을 못 받았을 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북쿠크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쿠크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책을 무료로 출판하고 작가가 되세요. 누구나 출판할 수 있는 곳 북쿠크.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것만 보고 무서워하고 이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맞습니다. 책을 무료로 출판하고 작가가 되는 사이트가 맞죠? 그래서 제가 북쿠크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비용이 들지 않죠? 그리고 ISBN 등록 무료로 해줍니다. 내가 ISBN, 그 책 뒤에 보면 그 ISBN 번호가 있잖아요? 그거 등록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공짜로 해줘요, 북쿠크에서.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알라딘, 예스24, 교보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책을 알라딘, 예스24, 교보에 팔겠다. 네, 라고,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유통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요. 유통에 대해서도 질문 주신 분들이 계신데, 유통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예스24나 알라딘이나 교보로 가는 경우, 수수료를 20% 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익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인세가 깎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영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하죠.
그리고 이제 브런치 작가의 경우 인쇄 우대가 조금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POD하고 독립출판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POD가 Publish on Demand라고 해서, 그 출판과, 주문과 동시에 인쇄를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POD가 독립출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 이퀄은 아닌데, 그 주문과 동시에 그 인쇄가 찍히는 거기 때문에 그 재고의 부담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독립출판은 출판사를 끼지 않고 내가 혼자 하는 걸 독립출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인쇄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인쇄는 자기가 결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핸즈온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쇄 우대는 기본적으로 북쿠크에서 이제 제시하는 금액이 있고, 그 수수료를 떼는데 거기서 조금 더 우대를 해준다는 차이입니다. 예, 책의 퀄리티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 그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발송까지 7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고객이 예스24에서 주문을 하면, 일반 책은 주문하면 그 다음날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북쿠크를 통해서 책을 내게 되면 고객이 돈을 지불함과 동시에 북쿠크에서 책을 찍어서 고객한테 배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7일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고객은 좀 답답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인쇄를 한꺼번에 막 500부 찍어서 책을 내면 비용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근데 한 권씩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훨씬 비싸겠죠. 그래서 북쿠크는 뭐 종이 가격이라든지 하나 제작하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책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제 책 같은 경우도 1,300원인데요. 그게 만약에 조금 더 두꺼워지고 아까 32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40편, 50편 되고 종이가 더 두꺼워진다. 그러면 일반적인 에세이 정도가 된다 하면은 2만 원이 넘을 겁니다. 네. 그러면 누가 에세이를 2만 원 넘게 주고 사겠습니까? 예,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북쿠크에서 표지를 무료로 제공해 주거든요. 돈 한 푼 안 들이기 위해서는 무료 표지를 사용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책 날개가 없어요. 책 날개가 없는 책 여러분 보셨나요? 요즘 한국 도서에 날개 없는 책 거의 없거든요. 날개 없는 책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제본하는 책이 날개 없는 거죠. 그리고 무료 표지는 그 템플릿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획일적인 느낌이 나요. 다 똑같아. 책이 똑같은데 제목만 달라요. 그리고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는 북쿠크에서 10부가 먼저 팔려야지만 교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료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 말은 작가가 돈을 투자하지 않는데 이게 팔리겠느냐 하고 안 받겠다라는 의미죠. 교보에서. 그리고 이제 북쿠크의 단점은 오프라인 서점에 그 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냈어. 아 그래 나 교보 가서 살게 했는데 교보에 없어요. 온라인 서점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단점입니다. 그리고 북쿠크에 대한 인식이 또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러니까 일반 독자는 모를 수도 있어요. 북쿠크가 뭔지. 근데 우리처럼 글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 북쿠크는 독립출판하는 출판사이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북쿠크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똑똑한 독자는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브런치 작가만 북쿠크 출판 무료이고 일반인은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정보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모르고 브런치 작가 혜택이 있는 걸 몰라서 가지고 일반으로 막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브런치 작가 버튼이 있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브런치 작가로 프로세스를 다시 다 밟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수료를 내는 건 아니고 인쇄를 조금 더 우대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돈을 내느냐 안 내냐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책 가격이 내가 마진이 조금 더 많이 남느냐 덜 남느냐 차이지 돈을 더 내는 건 아닙니다. 예, 일반인도 돈 안 내고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메뉴에 보면은 그 위에 이제 종이책 만들기가 있고 조금 이따 나중에 화면 보여드릴 건데요. 그 밑에 보면 브런치 북쿠크면 할인해준다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위에 거 가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북쿠크 할인 뭐였지? 하고 다시 이제 전했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무료 표지를 만약에 선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료 표지는 날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료 표지는 북쿠크를 통한 외부 유통 시 제약이 따릅니다. 그게 이제 교보문고에서 10권 이상 교보문고는 북쿠크 내부에도 서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10권 이상 팔려야지만 교보로 넘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표지 선택할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무료 표지를 하려고 했죠. 저는 돈 안 들이고 책을 내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템플릿도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같은 그 공저자 중에 한 분이 루시아님께서 이건 너무 무료 표지 너무 구식이고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루시아님께서 자발적으로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저는 아주 혜택을 받아서 예쁜 표지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POD 방식으로 인쇄된 책은 기존 출판 결과물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독자가 별 차이를 못 느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출판 결과물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실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하나 장만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 책을 한번 사보시면 좋다는 얘기고, 아니면 다른 북극 출판 책을 관심 있는 책을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못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종이 샘플을 받아보고 뭔가 내지를 좀 바꾸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지는 무조건 그걸 선택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지가 일반 우리나라 책이 되게 화려해요. 종이도 되게 얇고 매끈매끈하고 한데 북극 책은 약간 그 원서책처럼 재활용 종이 느낌이죠. 원서책보다는 좋아요, 품질이.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지는 괜찮습니다. 네, 표지는 생각보다 예쁘게 나와서 저희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독자가 못 느끼는 거는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요. 이게 이제 예스24가, 저는 이제 이 신청을 했을 때 예스24가 가장 빨리 등록이 됐어요. 예스24는 거의 제가 북극크에서 완료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내에, 그러니까 북극크에서 공식적으로는 3주라고 말을 하지만 거의 한 달 걸리는 것 같고요. 예스24는 한 1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스24가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는 예스24는 그냥 일반 책과 똑같이 보이고, 그리고 카테고리도 에세이 밑에 한국 에세이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출판사만 북극크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북극크를 알면은, 이게 POD구나, 뭐, 독립출판인 걸 알겠지만, 모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구매 시 참고사항, 주문 제작 도서로서 주문하면은, 뭐, 안 되고, 취소가 불가하고, 7일 걸린다. 그래서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이거 왜 주문 제작 도서지? 이 느낌으로 독립출판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지금 그 질문 중에 내지 샘플 말씀하셨는데, 그 샘플 중에 저희가 뭐 이라이팅가 되게 밝은 색깔로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는 컬러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지에 관련해서는 만약에 궁금하시면 북극 그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거기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네. 아무튼 선택의 옵션은 없었습니다. 네. 루시아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입력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일단 이 예스14로 봤을 때는 별로 차이를 많이 못 느껴요. 네. 그래서 느낌은 괜찮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알라딘이에요. 알라딘은 한 일주 전에 제가 등록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 전에 등록이 된데 문제는 여기에 딱 POD라고 찍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책은 뭔가 좀 다르네? 이건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는 독자가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좀 끊기는 분도 계시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보가 이제 어제 제가 등록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직 완전히 등록된 거죠. 아니죠. 아직 이미지도 안 올라갔고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캡처를 했는데, 교보는 정말 거의 한 달 이상 걸린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테고리가 품절 POD 도서의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품절된 도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품절인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지 재질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품절 POD로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봤을 때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여기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취소 반품에 대해서 안내를 동의합니다. 체크해야지만 주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보에서의 고객 경험은 아주 안 좋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가장 표시 안 나는 건 그나마 예스24가 조금 덜 느낌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예스24에서 북극크로 검색을 해봤어요. 북극크로 신간 도서 위주로 순서로 쫙 해봤거든요. 이게 무료 표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지에 제목만 다른 신간이 이렇게 있고요. 얘도 무료거든요. 그래서 무료 표지는 똑같은데 제목만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웃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책을 낼 수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내 책이 돋보이려면 최소한 표지에는 투자를 하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더 웃긴 건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2002년 3월 기준으로 이제 막 비슷한 표지만 찾았는데
2020년 2월까지 거의 100권의 책이 있고요. 지금 2월 책만 해도 거의 막 161번까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달에 100권 이상씩 북쿠크로 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여러분은 북쿠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북쿠크가 서비스가 나온 지가 꽤 됐고 북쿠크를 아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 100권 이상씩 책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책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내가 책을 냈을 때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신중하게, 신중하게 잘 모르겠어요. 예, 한번 경험상을 내보는 거는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북쿠크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북쿠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게 이제 메인 페이지고요. 메인 페이지에 가시면 여기 종이책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책 클릭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브런치 작가 그거는 그 밑에 있어요. 네, 일단 종이책 만들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게 나옵니다. 되게 쉬워요. 북쿠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누구라도 쉽게 따라갈 수 있고 그냥 여러분이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몰랐을 뿐이지 이게 테스트를 해보고 최종 제출만 안 하시면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할 때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되게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아웃풋이 어떨지를 몰라서 감히 이제 그 출력을 못 해봤지만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백을 할 거냐, 컬러를 할 거냐 선택할 수 있고요. 사이즈도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거는 A5라고 말씀을 드렸고, 권해드리는 건 46판을 권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지 어떤 걸로 하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아르떼냐, 스노우냐, 스노우 강택이냐. 그래서 저는 가장 대중적인 이 스노우 대중적인 걸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제 책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책은 스노우 대중적인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희도 그 샘플을 받아보고, 종이 샘플은 딱 한 번만, 아이디당 한 번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 완료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루시아님하고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표지를 뭘로 하면 좋을까. 근데 저희는 스노우 대중적인으로 했는데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온 책들 중에 좀 반질반질한 게 스노우 광택인 것 같고요. 아르떼는 어떤 건지 사실 저도 제가 직접 종이 샘플 받아보지 않아서 루시아님이 받아가지고 그 샘플을 한번 받아보시고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고 서식 다운로드를 하시고 압축 파일을 받아서 압축 파일을 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폰트도 제공해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맑은 고딕을 하게 되면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코팝이라는 이 서체를 쓰면 출판 무료 폰트이기도 하고 글씨도 예쁘다고 해서 저는 이 폰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의 폰트는 코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A5 서식으로 북쿠크 기본 서식으로 이제 워드 서식을 선택을 했고 아래 한글이 편하신 분은 아래 한글로 하시면 되고요. 컬러는 컬러 이런 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마다 버전이 달려가지고 여백이 막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식 나오는 거 있잖아요. 출판사는 어디고 막 이렇게 정보 나오는, 판권 정보 나오는 페이지가 밀려서 내려갔길래 북쿠크에다 문의했거든요. 이게 왜 두 페이지에 걸쳐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북쿠크에서 원래 그 한 페이지에 있는 건데 제 워드의 버전이 달라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으로는 PDF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그 버전에 맞게 다 만든 다음에 PDF로 주면 북쿠크에서 거기서 이제 그 PDF를 가지고 제작을 해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림책과 같은 얇은 책 출판과 하드커버 그리고 그림 삽입 궁금해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컬러 선택하시면 되겠죠. 근데 대신 비싸지겠죠. 그리고 얇은 책도 출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드커버는 그 고객센터에다 문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더 비싸겠죠. 그림 삽입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이제 제 글도 있지만 저희 글쓰기 수업 같이 한 문우들의 글들도 있어가지고 그 글 중에 그림을 넣고 싶어하는 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의 퀄리티가 저도 어떨지 북쿠크를 저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작가분 얘기 듣기로는 별로다. 그림 안 넣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이제 들었지만 그냥 저는 좋든 안 좋든 일단 넣어보자. 넣어보고 찍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바꾸면 되지. 왜냐하면 지금 POD니까
내가 책을 내고 나서도 또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원고를 바꾸려면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북쿠크에서 한 달에 2번만 날짜를 정해서 원고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때마다 5,000원씩을 받더라고요. 일단 돈을 내면 바꿀 수는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림이 어떤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 책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제 책에 들어간 그림은 총 4개거든요. 그 저자분이 쓰신 그 그림과,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에 대한 이제 로고 같은 그림을 넣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해상도 뭐 떨어지지 않고요. 예, 그림 넣는 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흑백이다 보니까 약간 그 느낌이 안 살아서 좀 그렇긴 했지만, 그림이 아주 이상하거나 해상도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날개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책날개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제 무료 표지는 책날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드커버 제작 희망 시 고객센터로 문의하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날개 없음을 했어요. 그래서 날개 없음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그 브런치에서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그때 POD를 받은 게 있었어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내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거예요. 이 노란색. 제가 주간 성찰이라는 매거진을 썼는데 2권을 딱 만들어줬어요. 뭐 세상에 단 2권밖에 없는 책 해가지고 작년에 그 뭐지 책 출판회 할 때 그래가지고 그 받은 책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 책은 날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펼쳐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딱 펼쳤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얀 공백이 있느냐? 아니면 이 날개의 저자에 대한 설명과 어떤 이런 컬러풀한 뭔가 정보가 나가느냐?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느낌이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날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아끼는 건 좋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날개 있는 책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루시아님을 제가 적극 추천하고요. 루시아님도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비싸게 안 받고 여러분을 출판을 도와주려고 네, 오늘 수업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고를 업로드 하라고 해요. 그럼 이제 원고 본인이 작성한 원고를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같은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쓴 글이어야 되고 뭐 그런 건 기본이니까 그런 거 잘 지키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도서 제작 목적을 물어봐요. 그래서 ISBN 발부 책 판매용이냐. 네, 그래서 이거를 북쿠크 외에 다른 유통망에 유통을 할 거냐. 그래서 교보나 예스24나 알라딘을 할 거면 ISBN 발부용 책 판매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판매용은 북쿠크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ISBN은 안 찍더라도 내가 그냥 책을 만들어서 그냥 지인들한테 팔겠다. 네, 그렇게 해서 네, 북쿠크로 하는 거고. 그다음 소장용은 정말 이건 판매도 안 하고 개인만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북쿠크 안에는 서점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북쿠크 서점에 아예 올리지도 않고 본인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네, 그 질문에 북쿠크 유료 표지 디자인이 있나요?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이따가 핸즈온 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온라인 서점에 책 등록하는 방법이 궁금해서요. 네, 이것도 제가 핸즈온 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편집북처럼 내는 경우에 어떤 점이 다를지, 이거죠. 여러 사람이 함께 편집북을 내고 싶으시면 ISBN으로 굳이 예스24로 넘겨서 수수료 떼고 넘길 필요 없이 일반 판매용으로 하셔가지고 북쿠크 안에서만 하시면 외부 유통 타지 않고 북쿠크 안에서만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이제 설명을 지금 쫙 다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좀 핸즈온을 통해가지고, 네, 일단 핸즈온을 그리고 제가 이 표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북쿠크 사이트의 설명이 아주 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쉽게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 그러니까 사용하기는 쉬운데 좀 궁금한 것들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고객센터에다 문의를 했어요. 이게 규격에 나와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왜냐면 이거 한 번 냈다가 아니면 다시 돌리면 또 돈이 드니까. 그리고 특히나 표지 디자인도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이게 잘못되면 또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신중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그림을 제가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문의를 했더니 맞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잘 설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브런치를 막 뒤지다가 보니까 북쿠크 표지 규격 가이드라는 거 어떤 작가분이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핸즈온으로 한번
어떻게 돼.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북크크 사이트예요. 북크크.co.kr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스마트한 책 만들기, 그 다음에 종이책 만들기. 그래서 일반인들은 여기 종이책 만들기로 하시면 되고요. 북크크, 그 브런치 작가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브런치 만들기. 그래서 이름이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못 봤죠, 처음에. 네, 브런치 작가는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이책 만들기로 들어가 볼게요. 일반인이 한다는 전자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흑백 할 건지 컬러로 할 건지, 그 다음에 46판으로 할 건지, A5로 할 건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지는 뭘로 할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스노우 대중적인 걸로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날개는 있는 것으로 제가 권해드렸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까 이제 그 말씀 주셨잖아요. 북크크에서 제공하는 그 표지 서비스는 없는지. 그래서 북크크에 가셔가지고 여기 가시면 작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작가 서비스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표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 표지는 이제 다 만들어진 거고, 이걸 사는 금액인 거예요. 이름만 좀, 글자만 좀 바꿀 수 있게. 상당히 비싸죠. 거의 이제 만들어진 건 8만원부터 10만원 막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별로는 표지냐, 아니면 표지를 디자인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표지 디자이너도 이렇게 심플 표지 디자인도 거의 10만원이에요. 근데 이제 루시아님은 아까 채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지도 우리가 만약에 책을 이제 안에 막 이렇게 예쁘게 막 이렇게 출판사에서 책을 낼 때 이렇게 예쁘게 편집해 주잖아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만 많이 투자를 하면 정말 출판사에서 책을 내는 것처럼 책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돈이 어마하게 들겠죠. 차라리 아예 그냥 다량으로 제작하는 게 더 저렴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어떤 분들은 돈 좀 투자해서 예쁘게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는 안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정도 돈 받고 해주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서점이 있다는 건 여기 서점에서 보실 수 있다는 거고, 커뮤니티에서 Q&A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다 보시면 알 것 같고, 제가 주로 핸즈온 거는 책 만들기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46판에 스노우라고 날개 있는 것을 했고, 여기다가 내가 이제 만든 원고가 몇 페이지인가를 쓰면 책등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A5에 136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36페이지 딱 치면 9.432 이렇게 딱 정확하게 책등 2개가 나옵니다. 그래야지만 표지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300원이라고 했잖아요, 제 책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키는 대로 1,300원에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본인의 금액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46판에 만약에 한 내가 150페이지. 왜냐면 이제 종이가 작으니까, 책이 작으니까 페이지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금액은 또 비슷하죠. 1,8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작성해 보시고 시뮬레이션 해 보시면 대략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고를 그 다음에 이제 원고 등록을 클릭하시면요. 원고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내 책 제목을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정하시고, 그다음에 저자 이름 적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적었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이제 저 같은 경우 에세이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고를 업로드 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테스트 하실 때는 아무거나 테스트로 올리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드 서식으로 받은 거를 만약에 원고를 업로드 했어요. 그러면 이제 ISBN 발부용으로 클릭을 해보시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하라라고 이쪽에서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하는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없이, 저는 내부 디자인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다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표지 등록하게 되면 표지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무료 표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많이 봤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이거든요. 표지가.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걸로 하려고 그랬죠, 처음에.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또 많이 봤던 게 아까 뭐였더라? 아이콘형. 요것도 봤죠? 네, 요런 식으로 또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로도 나는 만족한다 하시면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올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작업을 해서 올리는 거죠. 내가 하든 다른 쪽에 아웃소싱해서 파일을 받아서 올리든 그렇게 해서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북크크 아까 작가 서비스 산 경우에는 여기서 뭔가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없으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직접 올리기로 해서 저는 루시아님이 디자인해 주신 것으로 이 커버를 올렸죠. 네, Q&A 보면은 PDF로도 된다고 되어 있던데 PDF는 안 되더라고요. 여기선 JPG만 무조건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JPG를 올리면 이렇게 예쁜 표지가 보이는데 실제 규격과는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책 사이즈가 작은 걸로 하다 보니까 10.3으로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 로고가 지금 이제 디폴트는 이렇게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로고를 선택할 수 있죠. 흰색도 할 수 있고, 검은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흰색으로 했는데 이게 너무 출판사가 커 보여가지고 안 이쁘다고 이걸 좀 줄일 수 있을까? 못 바꾸겠지?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로고 사이즈도 줄일 수 있고 색깔도 빨간색, 흰색, 검은색 외에도 내가 요청하면 바꿔줍니다. 그래서 너무 무조건 안 될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북쿠크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여쭤보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격 설정을 넘어가죠. 아까 인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이걸 딱 클릭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심사를 통해서 교보문고 유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보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3일이 아니라 거의, 심사 승인 완료 후에 3일이라고 하는데, 3일이 아니 3주가 잘못된 거죠. 3주인데, 지금 3일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가격 정책을 가게 되면, 이렇게 소비자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인쇄비 빼고, 북쿠크 수수료 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걸 물어보거든요. 외부 유통할 거냐? 그래서 yes를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알라딘, 예스24, 교보. 그럼 여기서 신청 클릭하면 이제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거 아니다 하면은 되는데, 만약에 지금 신청한 상황에서 딱 이걸 내려보시면 유통사 수수료가 20%입니다. 그래서 아까 1,8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예스24를 통해서 팔리면 1,62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이 가능한 것처럼 될 때 조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최소 가격은 1,800원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시뮬레이션 해보면 여러분이 금액을 책정할 수 있고, 금액을 더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낮추는 거는 할인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추는 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그냥 저는 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가격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는 왜냐면 이게 1,800원인데, 1,620원이면 저희가 그래도 10% 이상은 받는 거잖아요. 보통 출판사에다 책을 내면은 10% 정도의 인세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북쿠크에서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 이 유통사 수수료를 안 떼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작가는 이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예. 작가만 이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북쿠크 서점에서도 이 금액을 1,800원에 사는 거고요. 작가만 이 금액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북쿠크에서 만약에 책이 팔리면 내 마진이 이만큼 더 남는 거죠. 근데 북쿠크는 수수료를 2,500원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한테 메리트 없습니다. 근데 예스24는 10,000원만 넘어도 수수료가 무료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스24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내가 누구한테 선물해 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서평 이벤트를 한다? 뭐 이런 차원으로 한다면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금액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BN으로 넘어가 보면 북쿠크 대행, 북쿠크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만 클릭하면 되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책 정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성인용인지 아닌지 이거는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책 목차 여기서 입력해 주시고, 책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저자에 대한 소개. 이게 이 입력한 것들이 결국은 그 예스24나 그 소개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넣었던 제 소개를 예스24에서 마음대로 막 고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아직도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약간 미묘하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제출하면 이제 북쿠크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시면 돼요. 여기서 멈추시고 두시면 처음에 이 페이지에 가시면 임시 저장 도서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저는 이게 저장되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개 테스트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해서 가지고 하다가 멈추시면 여기서 수정하셔가지고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화면 공유 때문에 네, 소리가 많이 끊긴다고. 네, 이게 아마 밴드위스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시 PPT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아도비 커넥트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다음부터는 아도비 커넥트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핸즈온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미리 좀 받은 또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네. 혹시, 네, 질문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고. 일단 책 출판을 진행하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질문들은 약간 이 북크크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질문들이 많아서 뒤로 다 몰아놓은 거고요. 혹시 지금까지 북크크 관련해서 제가 보여드렸거나 설명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주시겠어요? 혹시 있으신가요? A5 다운로드에서 46 사이즈 변경은 번거롭나요? 책 사이즈 자체를 변경을 하게 되면 아마 ISBN부터 다시 다 등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은 안 될 겁니다. 그 원고의 내용을 조금 수정하는 것도 되게 까다롭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저기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변경하는 건 아마 ISBN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라서 아마 책 신청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그거 정확한 것은 북크크 고객센터에다가 문의 주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양식 다운받아가지고요. 그 양식을 저는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제 나름대로 워드 파일로 제 원고를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을 그 북크크 양식을 받으면 그 서로 폰트나 이런 거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원고를 메모판에 복사를 한 다음에 메모판에서 다시 복사를 해서 북크크 서식에 붙여넣습니다. 네, 그러면 서식이 다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좀 작업을 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북크크 양식을 다운받아서 거기에다가 글을 써 나가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북크크에 내가 책을 내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북크크부터 처음 책을 내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일단 기획 출판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원고를 다 모으다 보니까 별도의 파일을 저는 가지고 있었죠. 네, 또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네, 혹시 제가 그 북크크 관련이 아닌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동안에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입력을 주시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 출판을 진행하다가 멘탈이 약해지실 때 어떻게 극복하고 계속 나아가셨을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아마 북크크가 이 POD라는 걸 모르시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죠? 북크크로 책 내는 거는 누구나 다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멘탈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아마 기획 출판을 그 출판사랑 기획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 출판사에서 안 받아주고 내 책을 나올 그 기미는 안 보이고 그거 답답하고 나는 계속 글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어떤 그런 힘든 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 그 기획 출판으로 책을 내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이제 제가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운이 좋아서 된 거고 브런치 작가 중에서도 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운 좋게 진행하신 분이 제 주변에도 한 두 분 정도, 두세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글을 잘 쓰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분도 역시 운이 좋았겠죠. 그분도 뭔가 글을 올렸는데 뭐 다음에 노출됐다든지 아니면 뭔가 출판사에서 봤다든지 아니면 정말 글을 정말 잘 써서 이걸 뭔가 좀 근데 그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가들은 약간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그분만의 어떤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이 사람이 쓴 글로 책을 내면 독자들이 사겠구나 라는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지 내가 글만 잘 쓴다고 해서 채택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만약에 내가 기획 출판으로 책을 내고 싶다 하면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네, 멘탈에 대해서는 글 쓰는 멘탈로 말씀드리면 꾸준히 쓰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약간 그런 마음으로 쓰고 있고요. 저도 처음에 그 책을 내는 게 제 버킷리스트 1호였고 정말 죽기 전에 책 한번 내는 게 소원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번역서를 내고 나서 조금 그 마음이 풀렸어요. 번역서 내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거든요.
뭐 브런치에다가 홍보 글도 쓰고 서평 이벤트도 하고 그다음에 사인도 해주고 막 이런 것도 다 해봤고 뭐 북토크는 못 해봤지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약간 마음을 좀 내려놓고 아 내가 출판사로서 책을 못 내더라도 내가 한번 내볼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북쿠크를 선택해서 책을 내봤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작가로서 어떤 전체적인 기획을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전체 프로세스를 내가 한번 다 해본다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만의 컨텐츠를 발견한 과정이나 경험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글을 좀 꾸준하게 써보신다면 내가 어떤 주제로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자꾸 쓰다 보면 그 컨텐츠 간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 수 있고 그 공통점을 엮어서 목차를 결국은 만드는 거고 그게 또 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를 책으로 낸 거는 일단 내가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수업을 하니까 그 수업에 맞게 뭔가 교재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올 책은 육아에 관련된 책인데 이제 제가 번역서 자체가 또 육아에 관련되다 보니까 그거랑 연결해서 했고 제가 또 실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지 와 이게 뭐 하늘에서 딱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아 내가 이걸로 책을 내야 되겠어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거는 꾸준하게 쓰시고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저를 아시는 분이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바쁜 일정 속에서도 꾸준히 글을 쓰는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약간 팩트 폭력일 수 있는데 제가 좋으면은 꾸준하게 쓸 수 있겠죠. 네, 내가 정말 너무 쓰고 싶고 쓰는 게 좋으면 계속 꾸준하게 쓰고 싶고 꾸준하게 쓰다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되는 것 같고요. 예, 일단 그 채팅창에 질문이 반기획 이야기가 나온다. 150에서 200만 원 정도 한다. 반기획이 저는 뭔지 모르겠거든요. 반기획이 내가 뭐 돈을 투자해서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는 건가요? 조금만 더 반기획이 무엇인지 답을 좀 써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바쁜 일정 중에서도 꾸준하게 글을 쓰는 노하우는 제 브런치 글을 처음부터 쭉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내일 TV에 나와요. 그래서 TV 열린 채널에서 한 13분 정도 동안 제 다큐멘터리가 나갈 예정인데 제가 어떻게 글을 쓰기 시작했고 어떻게 글쓰기 수업을 하게 되었고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13분 동안 제 다큐멘터리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자들이 읽고 싶어 하는 글 노하우, 그 다음에 이제 브런치에서 뽑힐 수 있는 글쓰기 꿀팁, 함축된 언어로 글쓰기, 공감 가는 글쓰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요. 공감 가는 글쓰기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얼마나 제 글이 독자한테 공감이 가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자는. 그래서 저는 글쓰기 수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글쓰기 수업을 하면 저희가 합평이라는 걸 하는데 여러 사람이 내가 쓴 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 글은 이런 점에서 좋았던 것 같고, 이 글은 이런 점에서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받고 내가 글쓰기 실력이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인이 이제 수업을 듣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리고 뭐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뭐 할 게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글쓰기 수업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팔리는 책, 글의 주제 잡기, 컨텐츠를 풀어나가는 방법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을 좀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평소 글 쓰는 연습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그리고 동화 창작은 전혀 저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동화 창작만 좀 하시는 수업이 모르겠어요. 저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동화를 쓴다라는 브런치 작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검색하셔가지고 그분들 구독을 하시면서 좀 이제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 세 가지 글쓰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수업이 있으니까 일단 나를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식의 글쓰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유형의 글을 이제 쓰는 게 더 편한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게 나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제가 진행하는 수업에 들어오셔도 좋고, 아니면 공대생의 심야서재라는 카페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글쓰기 모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뭐,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요. 정명진 님이 저랑 되게 비슷하네요. 네. 글쓰기 강의했던 경험을 모아서 교재를 쓰려고 POD 출판을 이제 고려하고 초고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여백이 깨진 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그 처음에 판권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안에 보면은 이 사람의 저자가 누구고, 뭐, 카피라이트는 뭐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 판권 페이지 하나가 제일 마지막에 뭐, 불법 복사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 문장이 다음 페이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지?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게 워드 그 버전이 달라서 그렇다고 했고, 그래서 전 그걸 당기고 그걸 한 페이지에다 넣고 제가 그냥 알아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PDF로 하시면 되고요. 인쇄하기 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최종 버튼을 누르고 나면 그게 이제 북쿠크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북쿠크에서 최종 확인을 해요. 그걸 바로 책으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고요. 북쿠크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PDF 최종 버전을 그쪽에서 한 번 더 내지도 확인해주고 표지도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ISBN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북쿠크 로고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된 PDF 파일을 다시 보내줘서 컨펌해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내지에 대해서도 PDF로, 그러니까 원래 PDF 안에 ISBN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준 PDF에는 ISBN 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걸 편집해서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네가 ISBN을 넣으려면 내가 워드 파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들 PDF 편집할 수 있다고 하면서 편집해서 ISBN까지 넣어가지고 최종을 줍니다. 그러면 작가가 그 내지랑 표지 PDF를 최종 컨펌했을 때 그때부터 유통이 시작하고 그때부터 북쿠크에서 판매가 됩니다. 네, 그리고 북쿠크에서 전자출판을 하지 않고 제가 왜 유페이퍼를 하게 됐냐면 북쿠크에서 하게 되시면 PDF 전자 파일만 돼요. EPUB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자책은 저희가 리디북스나 밀리의 서재에서 사람들이 보는 건 다 EPUB이에요. 그래서 누가 PDF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전자책을 보는 사람 전 주변에서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페이퍼를 선택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다 보니 한 권의 주제로 글이 묶이지 않는데 주제를 먼저 정하고 하나로 묶여서 해서 그거는 자기 스타일이 차일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관심사가 되게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제 브런치에도 매거진 보시면 되게 막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런 글도 쓰고 저런 글도 쓰고 또 막 여러 가지 글을 쓰다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주제가 많아서 그걸 묶어서 책을 낼 수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어떤 특정 하나에 대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하나로 정하셔가지고 미리 조금 목차를 정하셔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네, 본인이 어떤 게 더 좋은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페이퍼에서 전자책을 만들 때로 유페이퍼도 돈 안 됩니다. 유페이퍼는 유페이퍼도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유페이퍼는 제가 다음에 원하시면 설문을 받을 건데요. 별도의 근데 유페이퍼는 강좌가 조금 너무 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페이퍼는 그 전자책 만드는데 표지 있고 내용 있고 다 있으시면 ISBN은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ISBN 이용이 2,000원이었고 DRM 싣는데 500원, 2,500원 듭니다. 네, 유페이퍼는 그리고 유페이퍼로 하게 되시면 인쇄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한 40% 정도 받는다고는 하던데, 근데 전자책 자체가 금액이 작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북쿠크에서 판매하는 금액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 4천 원 떨어집니다. 예, 만원짜리, 그러니까 종이책으로 10,000원 정도 되는 책을 파시면, 제가 1,300원이잖아요, 제 책이. 근데 제가 유페이퍼로 7,200원을 매겼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 40%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00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북쿠크에서 한 3,000원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 차이 없습니다. 네. 질문 그 정도 주셨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혹시 또 더 질문 있으실까요?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막 끊어지고 상태도 안 좋았고 튕겨 나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 지금 다 녹화를 했고 그것을 제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링크랑 지금 여러 가지 링크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지금 잠시만요. 여기서도 제가 일단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채팅창에서도 올려드릴게요. 네, 또 질문 입력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네, 질문 입력해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릴게요. 루시아님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게 나를까지 찍혀 있어서 그러네요. 잠시만요. 루시아님 채널 제가 지금 클릭해 볼게요. 네, 잘 됩니다. 지금 이걸로 클릭하시면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뭔가 작업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거 루시아님 이거 아닌가 봐요. 이거 예전 거 아닌가? 아까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고 주셨던 거가 아니네요. 잠시만요. 이게 예전 건 것 같고. 루시아님이 좀 입력해 주시겠어요? 루시아님 나가셨나요, 혹시? 잠시만요. 제가 루시아님한테 오늘 받은 게 있는데, 그걸로. 채널이 바뀐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루시아님 입력하고 계시네요. 그 안에 뭔가, 네. 제가, 이거. 네, 이걸로 클릭하시면 지금 3월 중에 뭐 이벤트, 네,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페이지였나봐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아까 워드로 막 하다 보니까 링크가 조금, 네, 이상하네요. 제가 그러면, 일단, 설문조사 링크만 따로, 네, 카톡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제 설문조사 링크는 이거니까 설문 좀 답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아직도 입력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또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끊겨서 못 들은 부분이 있는데, 내일 방송 나오는 거요? 네. 열린 채널이라고 KBS 1TV 오후 2시 반에 네, 방송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열린 채널이라는 것은 그 사용자가 동영상을 찍어서 KBS에서 보내면 KBS가 채택을 해서 방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찍은 건 아니고 동아방송예술대 학생들이 다큐멘터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작가를 찾아가지고 찍게 되었는데 제가 섭외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저희 집에 와서도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어떻게 작가가 되었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보시면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그럼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게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저도 너무 죄송하고 좀 안타깝네요. 네, 아무튼 와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제